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과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와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과밀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세종은 행정수도가 되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게 되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 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부터 구체적 방법론까지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상황.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여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 중단됐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는 충분한 건지, 행정수도 논의의 중심에 있는 도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선봉장이시고요. 예. 예. 제가 오늘 사실 알았는데 언론에서 보면 그냥 세종시 그러는데 그냥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특별자치 시도가 각각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그러는데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제 제주도하고 우리는 광역과 기초를 겸한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수원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수원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제 경기도를 거쳐서 일을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아직 수원시보다 훨씬 작지만 중앙정부하고 또 직접 상대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기초행정도 해야 되니까 또 시민들하고 직접 또 구단위가 없고 그러니까 직접 또 상대해서 또 네.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러면 그런 점이- 충남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장점들이 많아요.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면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도 설정하고 방법 절차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실제 집행은 시군구에서 하는데 네. 이제 제주도하고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은 바로 저희가 기준도 만들고 집행도 하는 것이죠. 그 왜 처음에 특별자치시로 만들었을까요? 우선 이제 규모가 작은 도시죠. 다른 데처럼 뭐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초하고 광역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충청남도 밑에다 이제 두어서는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도시를 만드는데 이 국가 사업이란 말이죠.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또 충남도를 거쳐서 하게 되면은 또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서 이 도시를 만드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 일선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까지 직접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알겠습니다. 거죠. 뭐 시장님이 들으시기에는 뭘 그런 질문까지 하나 그러시겠지만 예.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그래서 대신 특별자치시인데 뭐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는 뭐 특별히 작은 시다. 그러다가 지금은 특별히 뭐 지방자치를 잘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종시가 생기기 이전에 이춘희 시장께서 국토부 재직 시절부터 말이죠. 예. 행정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행정수도로 꼽히는 세종시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거로 알고 있고요. 예. 행정수도 관련 업무는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 시간적으로도 일부만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전기간을 했었고 다른 분들은
전공 분야별로 뭐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이 분야만 했는데 저는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또 각 분야 업무를 고루고루 또 다 관여를 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만큼 이 세종시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은 없죠.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각 분야를 뭐 다 맡아서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청와대에서도 이 업무를 시작을 하셨던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시자마자 한 3주 만에 제가 이 책임을 맡게 됐었는데요. 청와대 안에는 기획단을 두고 인제 당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죠. 당시 건설교통부에는 지원단을 두어서 청와대 기획단을 뒷받침하도록 했는데 제가 인제 지원단장인데 어 제가 인제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일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그때 2003년 이제 3 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한 18년 정도 그러네요. 관여를 해 왔다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거의 18년 이제 17년 넘어서 18년 차. 그렇습니다. 예. 야, 진짜 이 세종 행정수도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만 정말 거의 18년 하셨던 분은 아마 관리 중에 별로 물론 이제 없으실 것 도중에 같아요. 일부 다른 업무 이제 그 뒤에 인제 차관도 하고 네. 또 다른 업무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발을 빼시네. 예. 그 기간도 일부 있었지만은 예. 대체로는 뭐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일을 해 왔다고 보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질문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예. 이게 궁금해요. 그 세종시 그다음에 세종 행정수도 예. 뭐 수도 이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처음은 거예요? 아니었죠. 누가 처음 이 문제를 꺼냈습니까? 행정수도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쓰신 분은 1971년도에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장소 같은 것도 정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처음 1971년도에는 대전을 대전. 제2행정수도로 삼아서 정부 행정기관을 옮기겠다. 대통령 재직 시절에.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검토만 들어갔다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그때 이제 검토를 맡아서 하셨던 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맡고 있던 그 이해찬 대표셨는데 네. 그때 이제 당 정책위 의장이셨거든요. 아. 그때 검토를 하다가 임기 말일에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 세종을 처음 꺼낸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행정수도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요. 통상은 이제 수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수도에 너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 기능을 분리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좀 해소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유사한 개념들을 채택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처음부터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한 군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의 중심 도시는 뉴욕이었는데 정치 중심 도시로 새로이 워싱턴 DC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정부들도 다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캘리포니아 같은 수도가 어디냐면은요. LA 아닙니까? LA나 샌프란시스코 아니에요. 세크라멘토입니다. 예?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라는 주 정부가 위치한 곳이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의 세크라멘토라는 데가 어디 있나 보죠? 예, 세크라멘토라는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되는 아담한 굉장히 역사적인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텍사스는 휴스턴이나 댈러스가 아닙니다. 오스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요? 뉴욕은 뉴욕시가 아닙니다. 올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 주 정부가 거기 주정부가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행정 수도가 거기 있다고요? 행정수도가 거기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큰 주들은 대체로 보면은 행정수도하고 경제수도로 분리시켜 놨어요. 오. 그래서 한 도시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놨던 것이죠. 뭐 미국이야 뭐 워낙
우리에 비해서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캐나다도 그렇지만 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군요. 예, 캐나다도 토론토나 몬트리올이 아니라 오타와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예, 계획을 해놨던 것이고, 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선진국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은 도시화가 한 200년 동안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을 그때그때 쭉 해결하면서 도시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최근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통제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죠. 일본도 그 도시 집중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쿄 집중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가 도쿄 인근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일본도 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네. 1991년도에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나요? 어디로 옮길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하여튼 처음에 도쿄에 말고 딴 데로 옮기겠다. 딴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졌고 일본 국민들도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 한 60%가 돼요. 근데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입지 있어요. 선정을 못했어요. 한 13개 입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3개로까지 압축을 했는데 3개로 압축된 뒤에는 이 3개 지역 간에 갈등이 심해져서 그걸 결국 결정을 못했죠. 뭐 사람 사는 동네는 뭐 어디나 다 똑같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굉장히 집중돼 있고 예. 뭐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도시가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도 굉장히 예로를 교통체증도 엄청나잖아요. 교통체증이 심하고 심지어 거기는 자꾸 도심이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가라앉는다며요.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를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칼라만탄이란 그런 곳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지난번에 이제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조코이도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는 새로운 행정수도 모델을 우리 세종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 이제 양국의 장관 간에 또 MOU도 체결하고 예. 실제 우리 행복도시 건설청 직원들이 가서 계획 세우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행정수도 세종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좋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구촌 곳곳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한 편의 시처럼 들어봤어요. 예. 예. 자, 그 행정수도 이전이 2004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 예. 관습법이다 이런 걸로 해서 위헌 네. 판결을 받았는데 이 요약하면 관습 헌법에 따라서 수도는 서울. 예. 예. 이게 이유였는데 당시 긴 역사입니다만 짧게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여야 사실상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45석밖에 안 됐으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동의 없이는 그게 통과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유연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뭐 천도다, 또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유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을 내렸죠. 그 이유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이고 이것은 헌법적 사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고쳐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뭐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헌법책들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다. 이렇게 네. 했었던 거죠. 우리 지금 헌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성문헌법이라 서울은 수도는 서울이다. 없죠.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법률에도 그런 말이 근데 없습니다. 왜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불복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불복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네. 것이고 뭐 일본도 지금 법률에 의해서 국회 등 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 법률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뭐 이혼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개헌을 해야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헌법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에 고친다면? 이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되죠. 아 명시를 해라. 명시를 해서 어떻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뭐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 제안 설명을 보면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헌법에다가 아예 명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이 문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인 논란, 법률적인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네. 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7월 말 한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48.6%, 반대가 40.2%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조사에서는 반대가 49%, 찬성이 42%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라 찬반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은 팽팽한 상황.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지역균형 발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시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행정수도 이전. 그렇다면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2004년 위헌 판결 이후에 일부 부처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인데요. 행정기능의 완전 이전 논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이나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신행정 수도를 공약할 때 왜 그런 공약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수도권 집중 과밀 문제가 이미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것이죠. 네. 당시 수도권 집중률이 한 46%였는데 이제 50%를 넘어섰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에 따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은 집값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최근에 이제 집값 문제가 뭐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된 것이죠. 그게 결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 아니냐, 수도권 과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좀 추진하려고 했었던 행정수도 문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 지점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관련 TF까지 만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치솟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첫째는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금년도 예산에 또 10억 원 이미 반영돼서 작년도에 이제 설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냐면 설계를 하려면은 위치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아, 입지가- 규모가 결정돼야 예, 되는데 그렇군요. 그걸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지금 작년도에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 자리는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처음부터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로 처음부터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때 그 가운데 유보지 형태로 한 400만 제곱미터, 네. 뭐 평수로 보면 한 120, 30만 평 정도 넓은 땅이 지금 여전히 지금 유보지 형태로 아, 남아있기 근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국회가 들어갈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여론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특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 이제 사는 분들하고 지자체들이 찬성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거하고 지금 여론이 좀 달라진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때 이제 2003년도, 4년도 한참 신행정 수도 추진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한 6대 4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대체로 최근에는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반대보다요. 반대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굉장히 높고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다 옮기는 행정수도로 다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찬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는 이유가 또 위헌 결정이 났는데 헌법도 안 바꾸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데 그 부분 국회 정도 가는 거는 예. 좋다. 그것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옮기려면은 헌법 개정은 다음에 옮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찬성이 훨씬 더 많다. 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수도권 집중 과밀 문제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사이에 예, 그 사이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집값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젊은이들은 내가 언제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거의 절망하는 그런 심정에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수도권 집중 과밀 문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는 서울에 있고 행정은 세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얼핏하면 이제 국회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해야 되는 그 그런- 매일 뭐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언론에서 단골 소지 아닙니까?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부 KTX 타고 와서 여의도에 와서 진치고 앉아 있다. 그런 이제 업무는 언제 보냐? 예. 이제 그 국정 비효율 문제. 그럼 뭐 출장비가 많이 든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품질. 이게 정부 정책을 하나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거나 정책을 하나 만들려면은 장관부터 시작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머리 맞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적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공간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상의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제 반 이상 건설됐거든요. 실체로서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으니까 전에는 만들까 말까 할 때는 오히려 반대가 많았는데 이미 이제 도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그러면 이 도시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없던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결국 활용은 행정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2003년도에 위헌 문제 막 제기되고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보내고 나면은 수도권이 공동화됩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큰 문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행정수도 세종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집값 더 올랐잖아요. 집값 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지금 얘기는 세종시 건설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생각을 기왕에 만들어 놓은 도시 우리가 네. 잘 행정수도로 잘 활용하는 것이 뭐 현실적인 것 아니냐. 또 옮기더라도
수도권은 경제, 문화 이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린 뉴딜 그런 문제들을 하려면은 여러 부처들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융복합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헌과 특별법 제정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투 봅니다. 트랙. 예.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각종 헌법기관도 다 옮기는 그런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려면은 결국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개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헌할 때 그걸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개헌할 때까지 뭐 할 거냐? 네. 지금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미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그 입지도 이제 정하고 규모도 정해가지고 빨리 설계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기관들 중에서 꼭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부 일이라는 게 이제는 딱딱 어느 한 부처로 딱딱 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굉장히 융복합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정책, 네.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문제들을 하려면은 여러 부처들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이미 다른 부처들이 민생과 관련된 부처들은 전부 세종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적합한 얘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위헌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헌법 위배 문제라든지 또 법률 위배 문제 이것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은 헌법에 또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하는데 헌법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물어라 해서 이제 국민투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대통령께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라 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건데 대통령은 상권 분립 체계 하에서 국회의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나 또 헌법이나 이것을 거기에 위배되게 국민투표를 붙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헌법 문제나 법률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거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뭐 국회 말씀하셨으니까 국회하고 논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와 협력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회 사찰에서 이제 새로운 논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태년 대표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된다. 정부 기관, 청와대도 궁극적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고 이 논의는 나는 국회에서 뭐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매번 국민들한테 그때그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을 받아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꼭 이거 국민들한테 물어야 되겠다. 헌법에 담아서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국민들 의견을 묻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국민들 의견을 묻는 그것은 대의 정치의 기본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세종시가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도 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도 서울에 익숙해져 있고요. 예. 그만큼 현재 모든 인프라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이나 입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이 되면 오히려 국민 생활에 불편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반대라고 봅니다. 세종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네. 서울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되면은 시간 계산 딱 해서 오는데 서울 안에서 막혀버립니다. 서울 안에서 막히잖아요. 예측 불가죠. 예측 불가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종시를 그 입지로 계획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교통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세종은 전국 주요 도시, 물론 이제 몇 군데 정도는 빠지겠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체로 2시간 이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네.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예. 오른다. 예. 뭐 뉴스 틀면 많이 나오던데 예. 이런 현상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서울의 집값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땅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근데 지방은 우리 세종을 포함해서 지방 모든 도시들은 그런 제약 요건이 없습니다. 땅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꾸준히 오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급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오를 방법이 없다. 올 방법이 없어요. 여태까지 지방도시 우리 좀 도시화가 지방도시도 상당히 진행됐는데 지방도시에서 집값 문제 때문에 고생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못 없어요. 봤죠. 왜냐하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주택 공급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세종시에는 앞으로도 아파트 지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 건설된 겁니다. 나머지 반이 남아 있고 예. 또 부족하면은 주변에도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까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이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이지만 쉽게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번 논의가 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고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낸다면은 국민들도 쉽게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 여러분한테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좀 당부드릴 말씀 같은 거 한 말씀 예.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세종시는 우리 세종시가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을 필요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처음부터 행정수도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 가장 좋은 활용법은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사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재의 그 수도권 과밀과 집중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세종시는 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화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도 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선봉장이십니다. 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